이야기는 토막 난치로 발견된 왼쪽 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935년 4월 17일 시드니 인근의 쿠지 비치에서 한 어부가 상어를 잡았는데요. 길이 4m, 몸무게 500kg, 난폭한 성질로 바다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뱀상어였습니다. 그는 이 상어를 해변 수족관에 전시했는데요. 이를 보기 위해 수족관은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어, 이어 무언가를 토해냈는데요. 사람들은 자세히 보기 위해 상어 앞으로 몰렸고 잠시 후 여기저기서 터진 비명. 상어가 토해낸 것은 다름이 아닌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상어가 바다에서 놀던 사람을 잡아먹었나봐.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실제 당시 시드니에선 상어에 의해 젊은이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수족관 측은 곧장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상어가 사람을 삼켰다고 하기엔 미심쩍은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팔이 잘린 단면이었는데요. 상어가 팔을 뜯어먹었다면 이빨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자른 듯 깔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서라곤 잘린 왼쪽 팔뿐. 결국 경찰은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공개 수배로 전환했는데요. 일명 샤크 암사건. 그리고 신문의 보도 며칠 뒤 에드윈 스미스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신문에 난 사람은 저희 형이 틀림없어요. 형 손목에도 똑같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상어의 위액이 지워져 흐릿하긴 했지만 잘린 손목 부분에 남아있던 문신. 이 문신을 보고 경찰에 찾아왔던 것인데요. 그렇게 밝혀진 그의 신원은 제임스 스미스. 전직 복서 출신으로 사건이 있기 며칠 전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실종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원이 밝혀지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사라지기 전날 밤 패드릭 브래디라는 남자의 숙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당시 숙소 주인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키를 반납했어요. 방을 치우러 들어가 보니 시트와 베개가 이미 새 것으로 교체돼 있었습니다. 범행 증거를 지우려 한 시도로 간주한 경찰. 결국 브래디를 스미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데요. 추궁 결과 그는 당연히 살인을 부인합니다. 경찰은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 그의 행적을 다시 추적하던 중 사건 당일 브래디가 숙소를 나와 향한 곳이 지역 유명 사업가인 레지널드 홈즈, 그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경찰의 긴 설득과 추궁 후 밝혀진 홈즈의 주장. 사실 스미스와 브래디 그리고 홈즈는 3인조 범죄단이었다는데요. 당구장에서 알게 된 세 사람은 스피드보트를 타고 쿠지 앞바다에서 코카인을 거래, 이후 배에 일부러 불을 내거나 침몰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써오며 범죄를 함께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미스가 본인의 지분을 더 많이 요구하면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브래디. 결국 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 스미스를 살해, 이후 홈즈를 협박할 목적으로 문신이 있는 왼팔을 가져와 보여줬다는데요. 자기가 스미스를 죽였으니 도피 자금으로 500파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브래디는 스미스의 왼팔을 남긴 채 홈즈 집을 떠났고 당시 지역 유명 사업가인 레지널드 홈즈는 이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팔을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자백으로 호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샤크암 사건은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재판 당일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법정에서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을 증언하기로 한 홈즈. 그런데 그가 자신의 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경찰과 이웃들은 모두 브래디의 지시라고 의심했지만 정황 증거만 있을 뿐 목격자도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브래디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서 사건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죠.
그리고 그는 1965년 4월 72세로 숨을 거두기 전까지 자신은 스미스와 홈즈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하네요. 과연 그의 억울함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미스텔러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아니다에 10,000원 걸겠습니다.